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중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아주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선의 제6대 왕이죠. 단종 임금과 후일 그 시신을 수습하게 된 어몽도, 그 당시 호장, 그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든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죠. 그러나 약육강식 그리고 배신이 곧 자신의 출세 기회라고 여기는 이 시대에 양심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많이 보시고요. 저는 오늘 왕과 사는 남자, 이 영화의 주제가 된 단종과 어몽도에 관한 그 역사적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종은 조선의 제6대 왕이죠. 145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이 됩니다. 어린 왕으로 왕위에 겨우 3년 1개월이 있다가 수양대군 세조죠.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황보인, 김종서 등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됐죠. 여기가 단종 임금이 유배를 가 계시던 강원도 영월의 청룡포입니다. 아주 뒷산이 험하게 내려오죠. 계곡이고요. 그리고 앞에는 물이 이렇게 둘러서 궁대수로 둘러서 정말 개미 하나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지형에 유배를 시켰던 겁니다.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단종이 사시던 집이 있습니다. 태종은 부인이 10명이고 12남 17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원경, 왕후, 민씨 사이에서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녕대군 이렇게 해서 4분의 왕자를 얻었죠. 이 가운데 충녕대군, 셋째가 세종으로 임금이 됩니다. 세종대왕은요 8명의 부인과 18남 4녀를 뒀습니다. 정실인 소헌 왕후 심씨 사이에서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문종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후일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수양대군이 됩니다. 문종은 아주 병약하고 세자가 나이가 어려서 황보인, 김종서 그리고 집현전 학자인 성산문, 박팽년, 신숙주 등에게 좌우에서 협찬을 유언으로 부탁을 합니다. 도와주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단종이 1450년에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후에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황보인, 김종서 등을 모두 다 죽입니다. 이미 이제 이때부터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자 여러분 잘 아시는 한명회, 골람 등이 단종을 임금을 강박을 합니다. 그래서 1455년 6월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이양을 하고 상왕으로 물러납니다. 그 1년 후인 1456년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등 사륙신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모두 다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자 그 다음해인 1457년 단종은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봉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내게 됐죠. 여기가 바로 영월 청룡포 안에 있는 단종이 기거하시던 그 집입니다. 양쪽에 서재가 있고 방이 양쪽으로 2칸이 있고 가운데 대청이 있는 그런 집이죠. 금성대군,
금성대군이 누구냐면 세종대왕의 마지막 왕자입니다. 금성대군이 경상도 영주에서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서 사사됩니다. 그렇게 되자마자 단종을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강등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노산군이 목매서 자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세종대왕의 형인 양녕대군이 64세, 효령대군이 62세, 정인지가 정승인데 62세입니다. 17살 먹은 단종을 죽여 없애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세조가 못 이기는 척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서 금부도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왕방연이라고 아시죠? 천만리 머나먼 곳에 고운님 여유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물가에 앉았으니 우러밤길 예놓다 했던 그 왕방연이 사약을 받들고 영월에 이르러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나장, 그 바로 밑에 있는 나장이 시각이 늦어진다고 발을 굴렀다고 합니다. 도사가 하는 수 없이 들어가서 뜰 가운데 엎드려 있으니까 단종이 나와서 온 까닭을 물었으나 대답을 못하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장이 그걸 아래죠. 왕조실록에 보면은 노산군을 감시하라고 하는 통문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노산을 모시고 있는 통인 아전입니다. 모시고 있지만 사실상 감시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항상 노산을 모시고 있었는데 스스로 자기가 하겠다 자청을 하고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서 단종이 의자에 앉게 하고 앉은 좌석 뒤 창문으로 그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단종 나이가 17세였어요. 9구멍에서 피가 흘러 즉사하였다. 시녀와 시종들이 다투어 고울 동강에 몸을 던져 죽어서 둥둥 뜬 시체가 강에 가득하였다. 노산이 해를 입자 명하여 강물에 던졌는데 단종의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한다고 그랬거든요. 옥체가 둥둥 떠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였는데 개날프고 고운 열 손가락이 수면에 떠 있었다. 아성잡설 축수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남 야언 병자록 등에는 호장 어몽도가 통곡하면서 관을 갖추어 이튿날 아전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군 북쪽 오리 동울지에 무덤을 만들어서 장사 지냈다 한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몽도는 중종실록 중종 11년 12월 10일 병진일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는 영월 서오리 길 옆에 있는데 겨우 높이가 2척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 묘들이 곁에 있었는데 읍인 칭지 우의 군왕묘, 읍사람들이 말하기를 군왕묘라고 한다. 비록 어린아이라도 그것을 식별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초 불의지일, 불의는 꺼릴 것이 없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당초 죽은 날 온 읍이 당황스러워했는데 군 리 유명, 군의 아전이에요. 이속, 음홍도 또는 어몽도라고 하는 자가 임곡 구관이장 거기 가서 고구라고 관을 갖추어서 장사를 지냈다. 읍인 지금 애상지, 읍사람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아주 애상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실록에 있습니다. 여기가 단종릉입니다. 9일 어몽도를 기려서 세운 정여각입니다. 이 어몽도와 단종의 이야기를 소설처럼 써서 스토리로 만든 영화가 바로 왕과 사는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청룡포
단종이 계시던 여기를 둘러보고요. 이 집, 그리고 단종이 쉬시던 나무가 있습니다. 관음송이라고 그래서 소나무인데 한 600년쯤 됐다고 그럽니다. 단종이 앉아서 쉬었다고 하는 나무, 여기를 둘러보고요. 단종 대왕의 능, 그리고 단종의 왕비 정순 왕후 능이 있는 사릉까지를 둘러보고, 그리고 그 단종을 그렇게 해쳤던 그 왕위를 찬탈했던 세조는 그 후에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간수했는지까지도 함께 둘러보겠습니다.